시내 곳곳의 날씨와 기후 소식 살펴보는 시간으로 시작하죠.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나왔는데 네. 흑자는 흑자인데 예상보다 못했다고 해가지고 막 사과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하. 예. 근데 이거는 그 정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구글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아리백 기업들한테 네. 2029년 즉 5년 이내에 아리백 100% 이행하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서 만들어서 구글에 납품하는 모든 것이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져야 예. 된다. 아리백이니까 이제 그 모든 전 과정을 반도체 전 과정을 100% 재생에너지를 써서 납품을 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5년 이내에. 어제 사실은 그 이인영 EST 코리아 운영위원께서 이제 인터뷰 말미에 요 말씀을 맞아요.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 처음엔 귀를 의심해. 아이 설마 2039년이겠지 이랬는데 네. 찾아보니까 사실이었어요. 2029년까지요. 요즘 그 국감 시즌이잖아요. 이제 네. 국감 시작했잖아요. 어제 산자부 국감장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구글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주요 공급사들에게 2029년까지 아리백 이행을 요구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구글에도 물어봤더니 사실이다. 네. 삼성전자에 물어봤더니 사실이다. SK 하이닉스에 물어봤더니 사실이다. 예, 그냥 뭐 이건 엄연한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정부가 어차피 작년에 UN 기후총회에 가서도 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3배 늘리겠습니다. 네. 서약을 하셨잖아요. 예.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려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 부분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2029년이면 5년 남았잖아요. 네. 이때까지 아리백을 해야만 납품을 할 수 있는 애플도 이미 2030년까지 아리백 해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러지 못할 경우에는 당장 그래서는 안 되지만 재생에너지 수급이 쉬운 해외로 공장을 더 많이 옮기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기업은 사실은 이윤을 찾아서 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기업들은 피해를 덜 보는 거예요. 국민이 피해가 되는 거죠. 일자리가 없어지고. 예, 그림 한 장 띄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네. 라디오에 이 삼성전자 누리집에 나와 있는 삼성 반도체가 지금 재생에너지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그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도표거든요. 네. 해외 사업장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해외 사업장에서는 보시면 2020년의 그림이 조금 했다가 1년 뒤에 풀쩍 뛰고 또 1년 뒤에 풀쩍 뛰고 2023년에 풀쩍 뛰었습니다. 네. 2020년에는 예를 들어서 3,560기가와트였다면 1년 만에 4,700이 넘었고 또 1년 만에 5,800이 넘었고 2023년에 6,500이 넘었어요. 결국 3년 만에 84%가 뛰었습니다. 3년 만에요. 예, 해외 사업장에서는.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20년까지로 예상했던 해외 사업장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2019년에 미국과 중국 지역을 중심으로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목표보다 초과 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삼성전자가 사실 그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 다 있는데 해외에서는 쭉쭉쭉쭉 재생에너지로 바꾸고 있는데. 전환이 되고 있다. 근데 그러면 국내 사업장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어디 있지? 예, 누리집을 탈탈탈탈 뒤져봤는데 안 나와요. 예, 지지부진하다는 거죠. 작년 6월에 공개된 2023 삼성전자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네. 삼성전자의 아리백 달성률은 작년 현재 31%로 나옵니다. 삼성이 공개한 평균치거든요. 국내 사업장하고 해외 사업장하고. 해외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이행률은 97%였어요. 작년에. 네. 거의 100%에 가까운 거거든요. 국내가 9%입니다. 아.
여기서 싹 깎아 먹어가지고 31%가 되는 거예요. 해외 사업장은 97%, 예. 국내가 9%. 예. 재생에너지 사용량이요. 예. 이행률이. 예. 그리고 이게 다른 기업은 더 심각한 게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해외 사업장에서 19%를 달성을 했는데 네. 국내에서 0%입니다. 이게 재생에너지 때문에 잘못하면 국내 제조업이 다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그래서 가면. 평균 해도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는. 이렇게 되면 갈수록 글로벌 투자자들의 요구는 아리백 외환에 이렇게 되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몰리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쉽게 아리백을 할 수 있는 해외로 사업장을 옮길 수밖에 없다. 지금 상태로 굉장히 유지가 심각한 되면.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그 김성환 의원이 또 지적한 부분이 이건 뭐 김성환 의원뿐만 아니라 국내 기후 환경 시민들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문가들도 다 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게 네. 그래서 전력 질주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정부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빠르게 있죠.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나리다 네. 공항에도 막 다 태양광 깔고 깔고 있고. 그러게요. 근데 지금 정부는 오히려 이 요번 9월부터 호남, 제주, 경북, 강원 일부 요 광범위한 지역에 재생에너지 발전 허가를 스탑했잖아요. 네. 이게 개통이 포화가 돼가지고 지금 그 전봇대에서 못 받고 있다. 만들어봤자 7년 지나봐야 허용해주겠다.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김성환 의원은 국감장에서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역주행이다. 그렇죠. 정부 스스로가 국제사회에 공언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 늘릴 것 이 목표조차도 달성 못한다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는 즉시 폐기를 하고 지금이라도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상황을 좀 발전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좀 전환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민들 중에서 난 재생에너지 사용하고 싶다. 우리 집에 그런 권한을 또 권리를 해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이 규정이. 그렇습니다. 뭐 네. 이 상황은 그 계속 그 진전되는 대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무엇인가요? 불꽃 축제 소식입니다. 아. 불꽃 축제 화면 또 한번 그 살짝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영상이 있는데 이제 불꽃 축제 주최자님의 허락을 못 받아서 그래서 한화의 저희가 허락을 못 받아서 허락을 못 받아서 사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서울 세계 불꽃 축제 2024 이 많이들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제 지인도 주말에 불꽃 축제 봐야 되는데 이러실 정도였으니까. 어제도 불꽃 축제 사진 10장 넘게 보내주신 청취자분 계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저도 영상 보면 참 인간의 기술력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라고 했는데 10만 발 이상의 불꽃이 서울 하늘을 수놓았다고 하죠. 지난 토요일에. 네. 근데 어제 기사 하나를 봤어요. 한겨레의 고나린 기자의 기사를 보면서 약간 뜨끔했습니다. 네. 불꽃놀이의 화려함 속에 갖춰진 새들의 순환 이런 제목이 있었는데 아, 이게 새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불꽃놀이의 개념 자체가 이제 한화하면은 화약 그렇죠. 회사잖아요. 화약. 거기에서 이제 사회공헌 차원으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원리 자체가 화약을 가득 채워가지고 여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터뜨리는. 하늘 위로 올려가서 거기서 터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엄청난 불빛 그리고 굉음. 여기에 근데 심야에 새들이 장거리 비행을 하고 있는 새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비행 경로를 이탈하면서 이게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불꽃놀이인데 새들한테는 어떤 폭탄이 터지는 걸 수도 있겠어요. 실제로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그 새해 불꽃놀이를 했는데 2021년에 네. 근데 수백 마리의 새들의 사체가 길에서 발견됐대요. 아. 떨어져 죽기도 하고. 네. 그래서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그렇게 그 뚝 떨어져서 날아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이제
그 다른 장소에 불식착한 새들이 에너지가 고갈돼서 다시 못 날고 폐사하거나 네. 이동 경로가 이상하게 이렇게 바뀌어서. 왜곡되면서 개체 건강이나 생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아, 그럼 철새들이 잘못 길을 갈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또 한 가지는 이게 그 어차피 화약을 쏘아 올리는 과정에서 화학 물질이 나오잖아요. 네, 네. 이산화탄소부터 해서 다양한 화학 물질이 나오고 또 중금속이 배출이 되고 그 탄피가 플라스틱인데 이게 강이나 토양으로 떨어지면 미세 플라스틱 오염으로 된다. 아, 그러니까 아까 최숙자님이 초미세먼지 수치가 많이 오른 게 불꽃놀이 탓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하셨네요. 실제로 지난달에 신복자 서울시 의회 의원이 네.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요. 네. 지난해 불꽃축제 9월 6일에 불꽃축제가 시작된 뒤에 영등포구의 초미세먼지 수치가 점점 높아지다가 밤 10시경이면 서울 평균 수치의 10배가량까지 증가했다. 축제 장소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약 3km 떨어진 측정소에서 관측된 결과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는 불꽃놀이 대신에 드론 조명쇼로 대체해보자. 이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제는 이제 불꽃놀이 마냥 좋아만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회공헌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네. 하지만 한편에서는 환경 영향에 대한 새들은 또는 초미세먼지는 여러 가지를 정확한 데이터를 조사를 하고 그래서 좀 새들까지도 다양한 생물과 아이들까지도 고려하는 공생의 축제를 좀 생각해 볼 그럴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음악은 PD님께서 소개해 주실 거 아닌가요, 혹시? 우리 시대 조류 가수 하면은 조류 가수. 이태원님의 네. 지금 들어도 저는 참 좋더라고요. 아날로그풍이 솔개 띄워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